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어른이 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을 가성비 좋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른이란 말, 사실 어른이 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을 어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30세 이하의 성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연령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한 거를 성인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을 잘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입 연령은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계약이 주계약이라는 분이 기본 계약인데 이 주계약이 상해 사망이 아니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의 후유장애도 기본이 설정이 된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및 보험 기간은 20년 납일 수도 있고 25년 납, 30년 이 중에 하나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만기도 30세로 잡으실 수도 있고 90세, 100세, 110세까지 만기도 선택하시는 계약자분이 준비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왜 어른들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로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80세 이상 또는 100세로 잡으시겠죠, 만기를. 근데 납입이 0세부터 30세 사이에 만약에 20년 납으로 끊어도 30세 분이 가입하셨을 때 50세인데 이거를 100세까지 갱신형으로 잡아서 가입을 하시면은 좀 더 불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돼서 비갱신형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보장에 높은 가입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험들이 납입 면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납입 면제 혜택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시청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갱신형과 비갱신형. 사실 갱신형이 좋고 나쁘고 비갱신형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선택이 옳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을 처음에 준비하시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어린이 보험 0세부터 30세니까요. 저는 무조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없는 일정 특정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을 선택하셔야겠지만 나머지 담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 비갱신과 갱신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납 100세로 잡았을 때 20년 동안에 납입하는 동안에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장 역시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갱신형은 뭐냐?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험률을 따라가지고 그때 보험료를 산출해가지고 서서히 변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한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전혀 부담이 없으시겠죠. 그다음에 대신에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의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인하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대신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뒤로 가면은 갱신하는 폭은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표현한 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단언하는데 갱신형은 선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선택하셔라.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보시면은요. 보험을 한 5년 정도 납부하시다가 또는 10년을 납부하시다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셔가지고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낸 돈의 원금은 안 되지만 일부분의 보험금을 돌려줘요. 보험료 납입한 걸. 그리고 해지환급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해지환급금을 일부를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해지 환급형이 오히려 보험 가입하는데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보험보다 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도 미지급형 있잖아요. 보험료를 한 푼도 안 주는 거는 똑같은 보장을 했을 때 66,97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부터 알고 있던 일반적인 보험은 108,360원입니다. 그러니까 108,360원에 보험을 가입할 거냐 아니면 66,970원에 보험을 가입할 거냐 요 차이인 거죠. 대신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면은 이 무해지 환급형은 환급금을 안 줍니다.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하셔도 환급금이 존재하죠.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무해지 환급형을 책정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이 보험이나 자녀들 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20년을 내고 30세에 전환시킬 거야. 새로운 보험으로 바꿔줄 거야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굳이 환급금을 존재하지 않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에 대한 보험들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반형,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있고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급금을 저해지는 50%는 줄 거야.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50%는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상품. 무해지 환급형은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의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해지 환급형이 가장 싸고 그다음에 저해지 환급형, 그다음에 일반형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기간 동안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에 보험료는 30% 정도 낮춘 상품이다. 요거는 저해지와 무해지의 차이가 약간 다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해지 환급형이 좋냐? 보험료 싼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본인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실 보험을 유지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보시게 보면은 20년 납, 100세로 만약에 보장을 만들었다. 태아보험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납입해 주다가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 보험료 납입을 자녀들한테 넘기게 될 거예요. 근데 보험은 정말로 본인이 니즈가 없으면 유지하기 너무 힘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보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한테 냈을 때 본인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게 만들어진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장점이나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녀분들 유지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험료를 중간에 납입하다가 해지하면 지금처럼 환급금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납입을 해라. 대신에 마지막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이렇게 껑충 뛰어요. 117%라는 돈이 나오죠. 이 예시를 든 이 상품의 경우. 그러니 자녀분들한테 얘기할 때 해지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들 때는 일단은 돈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납입을 다 끝내라. 그리고 나서 너가 해지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납입한 돈에 대해 손해가 없으니 그때는 네가 해지해도 손해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청자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왜 그러면은 중간에 돈 다 냈는데 누가 해지하겠어? 맞습니다. 납입이 다 끝났는데 누가 해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녀분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가지고 중간에 해지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뭐 전해주면은 저축이라고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납입한 상태가 되면은 대부분의 어떤 고객들도 해지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오히려 만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담보에 대한 한도가 높다고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금, 물론 성인 보험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보다 더 높게, 6천만 원보다 더 높게 진단금을 가져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진단금은 한 회사에서 1억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어른 보험은 성인 보험은 5천에서 6천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방송에서 늘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3대 질환인 암, 뇌,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까지. 근데 성인 보험은 1,000만 원까지 현재 이렇게 됩니다. 물론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더라도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전체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평균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우유장애 정말 좋은 담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더라도 성인이 됐을 때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은 5천까지도 가입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담보,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담보만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보험료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암, 뇌,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야? 암은 아실 거니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우유장애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도를 높게 가입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우유장애라는 담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우유장애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살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치료를 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장애율을 내줘요. 그러면 그 장애율에 맞춰서 내가 보험금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우유장애는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질병우유장애 가입되어 있는데 치매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각, 폐나 위, 장기들에 대해서도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또는 치아, 그다음에 절제술, 손가락이나 이런 거에 부상에 대해서도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질병우유장애를 5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에 대한 진단금을 받겠죠. 그리고 위암에 걸림으로 해가지고 이 치료를 위해서 위절제술을 했다, 전절제술을 했다 그러면은 장애율을 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을 가입했다는 전제가 됐을 때 장애율을 50% 받게 되니까 2,500만 원의 추가적인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2,500 남았겠네. 그러면 일반적인 암보험이랑 뭐가 달라 하시겠지만 예를 보시게 되면 방금 5천만 원에 대해서 50% 2,500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후유장애 받을 수 있는 진단 항목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영구치 결손, 치아가 3개가 빠져가지고 빈 상태가 되었을 때 5% 장애율이 나와요. 좀 전에 얘기해 드렸을 때 위암의 경우 전절제를 하게 되면 50% 장애율이 나와서 5천만 원을 가입한 상태가 됐을 때 2,5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는 2,500의 질병후유 장애가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질병후유 장애는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영구치 결손으로 5%의 장애율을 받았다. 그러면 또 5천만 원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병후유 장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 대장, 간암, 췌장, 난소, 고환, 여기 장기이식이나 담요함벽증, 치아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의 질병후유 장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